자,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 번째 적극적 손해, 두 번째 소극적 손해, 마지막으로 뒷페이지에서 볼 위자료, 정신적 손해라고 합니다.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라고 표현해요. 먼저 첫 번째 유형 적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예컨대 소실 및 파괴된 물건의 시가상당액, 그다음에 신체에 손해가 가해졌다면 치료비, 그다음에 생명이 침해당했다면 장례비, 이런 것들은 적극적 손해, 똑같은 말로 적극적 재산 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 손해, 적극적 재산 손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실제로 피해자, 채권자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치료를 해야 되니까 치료비 제 돈에서 빠져나가죠, 주머니에서. 그 다음에 생명침해당해서 장례비 피해자 측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실질적인 지출이 발생한다고 해서 적극적 손해, 적극적 재산 손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액수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극적 손해라고 하고요. 우리 똑같은 표현으로 무슨 말을 쓰냐 하면 일시이익 손해다, 휴업 손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휴업 손해라는 말을 쓰면 더 이해가 쉽죠. 읽어보도록 할게요. 손해 발생으로 인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소극적 손해, 휴업 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말로 소극적 손해, 소극적 재산 손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재산상 손해라고 합니다. 두 개는 똑같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똑같아요. 뒤에서 볼 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비재산상 손해라고 부르는 거고요. 구분을 하자면. 자, 두 번째 재산상 손해인 소극적 손해, 휴업 손해는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무슨 거꾸로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손해죠. 원래는 들어올 돈인데 이런 행위로 인해서 불법 행위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정상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근로를 한다면 임금을 받겠죠.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폭행을 당해서 예를 들어 입원을 하는 바람에 일을 하지 못해서 사업을 하지 못해서 근로를 하지 못해서 우리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극적 재산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증명만 한다면은 채무자 가해자에게 소극적 손해로서 내가 벌 수 있었으나 못 벌게 된 돈, 휴업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액수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신적 손해라고 해요. 그래서 위자료라는 말입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정의는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바로 위자료라고 얘기해요. 위 두 가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와는 달리 비재산적 손해로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정신적 손해라고 하고요. 이에 대한 금전배상액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돈으로서 위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체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경우, 예컨대 불법행위, 폭행한다 이런 것들 당연한 거고요. 정신적 손해는 일단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신체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지면 당연히 정신적 고통스럽죠. 그래서 법은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이 생겨야. 단 신체가 아니라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예컨대 채무 불이행 같은 것들, 이런 거는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특별손해로 보아 채무자,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예견 가능성이 있다는 경우에 하나여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상 어려워요.